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70에 얻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70살이 된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워 세월을 보냈다. 딸이 시집을 가고 손자 손녀까지 두었지만 노인의 마음 한켠은 언제나 허전했다. 올해로 내가 70이지만 아직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그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후처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마을의 매파를 불러 적당한 짝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며칠 뒤 매파가 데려온 여인은 젊고 고운 처녀였으나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노인은 기꺼이 혼인을 받아들이고 여자의 집안에 돈과 선물을 잔뜩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젊은 아내와 노인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년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젊은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해 겨울 노인은 70살의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 노인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시집간 딸의 얼굴은 굳어졌다. 아버지께서 저보다 젊은 여자를 후처로 들이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남동생이라니요. 결국 재산을 나눠야 한단 말입니까? 딸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노인도 딸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와 어쩌겠는가. 딸도 아들도 모두 피부치요 소중한 가족이었다. 이 늙은이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됐다고. 그저 지금 이 행복이면 족하지. 그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으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이 돌을 지나기 전에 노인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노인은 병상에 누운 채 생각했다. 딸과 아들, 두 아이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이 늙은 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딸은 그를 알고 꾀가 많았지만 젊은 아내는 그를 모르는 순박한 여인이었다. 내가 유언으로 재산을 둘 다에게 나눈다 써도 결국 딸이 나서면 모두 딸의 몫이 되겠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딸의 말대로 이 여인이 재산을 노리고 시집 왔다 해도 이 늙은이 곁에 있어 준 것만도 고맙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종이에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유서가 베개 밑에 있으니 내가 떠난 뒤 장례가 끝나거든 그때 열어보시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났다. 젊은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한 줄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내는 딸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느냐? 딸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70생자라 하였으니 70에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비호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요. 가산 전지서는 재산을 사위에게 물려주란 말이고 타이 물치는 다른 사람은 탐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 말에 사위와 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물려주셨군요. 하지만 문맹이었던 젊은 아내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서방님이 정말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딸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내밀었다. 보시오. 여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젊은 아내는 눈을 깜박이며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글을 모르는 그녀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딸은 속으로 비웃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른이 넘은 아버지가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저 젊은 여자가 남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을 게야. 아버지는 속으셨지.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아시 모양이구나. 딸은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눈앞에서 어린 아들을 안고 울먹이는 젊은 여인을 보자 그 마음 한켠이 또다시 흔들렸다. 그래, 불쌍한 여인과 아이를 굶기지 말자. 그녀는 밥 굶기지 않고 살 만큼의 재산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가졌다. 하지만 노인의 후처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분명 노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병석에 누워 그녀와 아이를 그토록 아꼈던 남편이 어찌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이미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친정은 딸이 시집갈 때 노인이 보태준 애물과 조금이나마 받은 유산 덕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젊은 어머니는 손끝이 닿도록 일하며 아들을 정성껏 길렀다. 세월이 흘러 한 살배기였던 노인의 아들은 어느덧 20살이 되었다. 그는 집안이 어려운 와중에도 배우기를 게으르지 않아 한문 굵기쯤은 능숙히 읽을 줄 알았다. 그는 늘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하고 총명하신 분이셨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유서에 이상한 글을 남기셨단다. 나는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다. 제가 직접 그 유서를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누님을 찾아갔다. 누님은 그를 보자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찾아올 줄 알았다. 아들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누님, 아버지의 유서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누님은 살아 깊숙이 감춰둔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다. 혹시 누가 딴소리 할까봐 잘 간직하고 있었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었다. 70생 자비 오자가 산전지 서타인 물취. 어머니가 들려준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상했다. 글을 배운 그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한 문장이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일까? 이거 베껴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지. 그래야 딴소리 안 하지. 그는 그 유서를 정성껏 베껴 쓴 뒤 고을 원님을 찾아가 조심스레 사정을 아뢰었다. 원님은 흥미롭다는 듯 유서를 받아들었다. 얼핏 보면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란 뜻 같구만. 원님은 유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분명히 알겠네. 그리고 붓으로 글자를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70생 자비 오자는 이른의 아들을 낳는다 한들 내 아들이 아니랴 라는 뜻이네. 가산 전지는 가산은 아들에게 전한다. 서타인은 사인은 남이다. 물취는 취하지 말라. 즉, 이 유서에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니 남인 사위는 탐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네. 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 유서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글이지. 어린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지금 내가 풀이한 대로 읽는 것이 마땅하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유서에 사위를 언급하며 재산을 준단 말인가. 딸도 아니고 사위에게 재산을 넘기다니 그건 이미 욕심이 가린 눈으로 읽은 해석일 뿐이지. 온님의 말에 아들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님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유서를 그릇되게 해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은 분명했다. 노년에 얻은 아들, 바로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뜻이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곧이곧대로 아들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 말씀하신 걸까요? 온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자네의 누님 때문이지. 그때 자네가 고작 1살배기 아기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유서에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자네 누님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자네 어머니와 자네가 무사히 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아버님께서는 어린 자네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야. 그래서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자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처럼 교묘하게 글을 남기신 것이지.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제게 유산만 남기신 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지켜주신 거였군요. 온님은 따뜻하게 웃었다. 게다가 이 유서의 진짜 비밀은 자네가 한문을 읽을 수 있게 된 후에야 드러나게 되어 있네. 아버님께서는 자네가 총명하게 자라 이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기를 바랐던 거야. 그 마음이 참으로 깊고도 현명하시지 않은가? 아들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온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인의 유산은 마침내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은 누님의 재산을 모두 가져오지 않고 반만 가져가기로 했다. 그동안 누님이 가산을 불리신 것도 있고 어린 저와 어머니를 완전히 내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누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누님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늦었지만 진짜 동생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내 동생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누님. 그날 두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그 이후로는 다툼 한 번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글자에 띄어쓰기, 읽는 마음 하나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듯 세상 모든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 했다.